안녕하세요. 송영TV의 송영 우입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금값이 사상 최고다. 금 투자 열풍이 엄청나다. 이런 타이틀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금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금 투자의 의미부터 방식, 유의사항까지 전반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0년간 금값 추이를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금값이 특히 많이 올랐던 부분을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는데, 한 70여 년간 금값이 한 4번 정도 크게 올랐었습니다. 크게 올랐을 때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에서 75년까지는요, 한 400% 정도 올랐는데요. 그때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금값이 굉장히 올랐고요. 1976년에서 1980년에서는 2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700% 정도 금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2년, 2012년 사이에서는 9.11 테러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한 64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서는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니 미중 무역 분쟁이니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것 때문에 한 8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2, 3년 사이에 금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금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에 투자한다는 것은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의미가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요,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산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부터 금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요. 그 가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 투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해지 자산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해지 자산으로서 금 투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또는 달러가 약세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랬을 때 금은 인플레나 달러 약세 상황에서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나 달러 약세일 때는 해지 자산인 금이 되게 유리하다. 금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불안했을 때 금이 또 잘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큰 경제 위기가 왔다거나 이랬을 때 금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물가가 상승할 때, 달러가 약세일 때, 이럴 때 금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부자들의 선호 자산이 금이다.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의 한 70% 정도는 금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안전자산으로서 또는 해지 자산으로서 또 부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으로서의 금 투자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금 가격의 변동성을 보면요. 예전보다는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게 반드시 안전자산이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값이 굉장히 올랐을 때 투자하는 경우에는 단기에도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자산인 것은 아니다.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식에는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 금에 직접 투자하는 거죠. 현물로 금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좀 도난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매매할 때 세금이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금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 안에 금을 보유하는 것인데요. 금에 관련된 계좌는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 좀 단점이고요.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부과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KRX 금이라고 해서요, 증권 시장에서도 금을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이 KRX 금은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계좌 내에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요, 비과세다. 그리고 수수료가 있긴 한데 굉장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 투자할 때 이 KRX 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 ETF, 금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펀드 계좌를 통해서 금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요. 금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고차
생길 수가 있고 또 수수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KRX 금으로 금에 투자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KRX 금을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현재 에이스 KRX 금 현물 그리고 타이거 KRX 금 현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에이스 KRX 금 현물이 좀 더 오래 전에 상장이 됐고요. 타이거 KRX 금 현물은 좀 최근에 상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만약에 금에 투자하신다면은 요거 두 개 중에서 이런 KRX 금으로 금에 투자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 투자의 장단점은 뭘까요? 첫 번째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요,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데,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금값이 올라갑니다. 특히 화폐 가치가 급하게 하락할 때 금값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국제 시장에서 금을 거래하는 것은 달러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달러 약세가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또 금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분산 투자 수단으로서 금이 유리합니다. 금이란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다 좋아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에 투자하는 것은 설령 우리나라에서 금을 샀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이라는 것은 자산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부자들이 금괴 같은 거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금값이 올라가면은 다른 금융상품처럼 기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 투자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 투자에 그럼 단점은 없느냐? 단점 있죠. 금 투자는 이자나 배당이 없죠.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은행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그게 2%든 3%든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금 투자는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다. 이런 점들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보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재수 없으면은 도난당해서 다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수수료 세금 부담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금 투자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져서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금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모든 돈을 금에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금 투자 비중은 내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을 가지고 투자 세팅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1억 원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투자 기간을 두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저라면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주식, 채권, 리츠, 금, 원자재 이렇게 네 가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부분에는 한 30%, 채권에 한 30%,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이죠. 이런 리츠 상품이 한 20%, 그 다음에 금이나 원자재에 20%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투자 방식은요,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레이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와 유사한 포트폴리오 구조입니다.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은 레이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제가 조금 벤치마크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면은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상한 테마주보다는 업종 1등주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업종 1등주 삼성전자, 미국의 업종 1등주 엔비디아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채권도 우리나라 국고채, 미국 국채 이런 것들에 반반씩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리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리츠도 있고 미국 리츠도 있거든요. 선호하는 리츠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이나 원자재, 금펀드 같은 경우, 금 ETF,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에 관해서는 KLX 금이 있다고 했죠. 원자재와 관련된 투자는 코덱스 구리선물 같은 ETF를 사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금 투자가 무조건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의 특성과 리스크를 알고 내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금이 굉장히 잘 갈 것 같다. 예전에 보니까 올라가면 막 600%, 700% 올라가더라. 그렇게 생각해서 금에 몰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금이 그렇게 안전자산으로서만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도 이제는 변동성이 커져서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떨어질 때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요약하자면은 금은 자산 보존 수단이다. 그리고 위험 분산 수단으로서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몰빵보다는
내 자산의 한 10% 정도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금으로 내가 큰 대박을 노린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자산을 보존하고 위험을 좀 해치한다는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투자 방식마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KRX 금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도난 위험도 없고 또 세금도 적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금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금 투자가 지금 굉장히 화랑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자산을 금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전체 자산이 한 10%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올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큰돈을 투자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립식으로, 적금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